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자 내용인데요. 그 반도체 칩을 둘러싸서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 새로운 뉴 페이스, 새로운 시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manufacturer, 그 중국에서 칩 제조의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이크로칩 그러면 언제 쓰였었냐면요. 1958년에 자, 뉴클레어 미슬, 그 핵 미사일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사용처가 이제 핵미사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마이크로칩, 이 반도체 칩이요. 얼마큼 생산이 되냐면요. A trillion chips are made a year. 1년에 1조 개씩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많이 필요하니까. 왜 그렇게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일렉트릭카, 전기차에서도 3,000개 이상의 그 부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컴퓨테이션 부밍.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컴퓨테이션이 되게 붐밍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있고요. 인공지능도 있고 데이터 크런칭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demand will soar. 그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왜? 말했듯이 인더스트리얼 머신이 서로 커넥티드 되어 있고요. fitted with sensor. 센서가 이제 부착되면서 반도체의 그 수요는 아주 급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년 동안 이 방대한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조를 해 왔는데요. 그리고 its broader impact is huge. 칩 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제대로 된 이거 다음에 이거 공급망이 착착착착 이게 사슬처럼 체인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서플라이 체인이 misfired, 서로가 이제 목표가 빗나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코노믹 액티비티는 거의 정지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this month, 이번 달에 일시적인 shortage of 칩의 슈티지가 있었어요. 부족이 있어서 카 프로덕션 라인스가 전 세계에 차 생산 그 라인이 멈추기도 했었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칩이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 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수년 동안 America has enforced an intensifying embargo on China. 차이나에 대한 엠바고를 금수 조치를 강화했었습니다. 그렇게 강화를 하니 중국에는 이제 칩을 못 팔게 이렇게 금수 조치를 엠바고를 하니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China is seeking self-sufficiency. 중국은 자급자족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20세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사안,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였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오일 유가였잖아요. 오일이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석유가 관련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실리콘. Soon it will be silicon etched in a few technology parks in South Korea and Taiwan. 우리나라와 타이완의 일부 기술단지에서 시각하는 실리콘이 지금은 경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칩 산업의 변동부터 한번 보자면은요. 엄청난 수요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엔비디아가 무슨 게이밍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게이밍이나 아티피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비디아가요. 사실은 now America's most valuable chip firm,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칩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이거 3,2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칩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막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그 시가총액도 이렇게 올라가고, 무슨 뭐 열도 좀 들라고 뭐 배터리 수명 뭐이나 뭐 그 속도를 더 높게 하기 위한 그런 칩을 막 그 생산하려고, 맞춤형 칩을 생산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또 애플 같은 경우도요. 그 애플의 맥 컴퓨터에 powered by its own chip, 자기네 자신의 그 스스로 만들어낸 그 칩을 장착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드러냈고요. 물론 아이폰에는 벌써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칩을 사용하고 있다랍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is developing 칩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칩을 개발하고 있고, 아까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뭐 ARM이라는 그런 것을 4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400억 달러의 입찰을 받으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미래에는 뭐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리스크 5라고 읽나 봐요. 그래서 리스크 5라는 그런 그 뭐 불리우는 그 설계에 대한 새로운 오픈 소스 방식의 그 혁신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답니다. 아유, 말이 참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라는 이제 그룹이 나왔어요. 이 그룹이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라는 거고, 뭐 CPU와 뭐 관련돼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기업이죠. 미국 기업. 그 다음에 ARM 홀딩스라는 것은 뭐 영국의 반도체 회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이거 RISC 이 리스크 5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저만 모르겠죠? 저 올드한 사람이라 저만 모르겠죠? 이런 말 하면 아마 다른 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칩 메이킹에 있어서, 그 반도체 산업, 그 칩 생산에 있어서 60 years struggle for supremacy is nearing its end. 그 60년 동안 이루어진 이런 패권 다툼이요, 거의 막바지에, nearing the end, 막바지에 이르렀답니다. 그 60년 동안 치열했던 그 패권 다툼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기 이제 무어의 법칙이 나와요. 무어스 로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그 용량이 2년마다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뭐 2배가 된다는 그런 이제 무어의 법칙인데, 사실 그 무어의 법칙도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요, 칩 만드는 게 되게 더 어려워졌대요. harder to make, 더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 building factories, 그 공장을 짓는 비용이 너무나 치솟아 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공급체인망 막 이렇게 나왔는데, manufacturers, 그 칩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공장의 수가요, 그러니까 특히 인더스트리의 커팅 엣지, 아주 그 최첨단에 있는 제조업의 수가 이렇게 2000년에 25개였던 것이요, 지금 3개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3개. 그럼 3개가 어떤 회사 있나 볼까요? 자, 근데 참 그러기 전에 인터넷 경제에 3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이게 무어의 법칙, 그죠? 이렇게 뭐 마이크로칩 밀도가 24개월마다 밀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 무어의 법칙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트칼리프라는 법칙이 있었고요. 카오의 법칙, 이런 게 인터넷 경제의 3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원칙 잘하는데, 또라이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3가지 업체가요, 이건가 봐요. 인텔인데, 그 인텔하고 뭐 그 뭐죠, 그 삼성하고 그 대만의 TSMC 3가지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is in trouble.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텔이 그 CEO를 제명했는데 왜 제명을 했겠어요? 잘 나가면 제명을 안 했겠죠.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진짜 fallen behind 아주 뒤처졌다. 뒤처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칩 생산에서 손을 뗐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어디냐? 이제 삼성하고 TSMC라는 거죠. 뭐 TSMC는 뭐 파운드리 그 반도체 이런 거로 되게 그 업계 뭐 절대 강자, 파운드리 업계 뭐 절대 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파운드리라는 말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주조라는 뜻이 있어요. 주조. 그러니까 아마 저도 파운드리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그게 반도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좀 맞춤형 딱 이렇게 제작이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 맞춤형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회사가 이제 남았죠. 그래서 뭐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그런 그 회사죠. 그래서 애플과 예를 들면 an array of corporate A list from Apple and Amazon to Toyota and Tesla rely on this duo of chip makers. 이렇게 애플과 토요타, 뭐 테슬라에 이르는 그 A-listers, A급 그 기업들이요. 이 듀오, 이 칩 메이커의 듀오 두 회사에 아주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삼성이 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삼성에 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젊은 그 브레인들이 다 이제 삼성에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몰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경영을 더 잘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계속 나갈 수 있으면 하는 게 일반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 너무나 이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혹시 경영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잘하고 있지만 더 이제 탄탄하게 잘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애국심, 애국심입니다. 저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이 이제 칩 메이킹에서의 America has lost ground in chip make. 미국이 그 칩 메이커 그 메이킹 하는 데서 이제 입지를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칩 만드는 거에서 입지를 잃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도 못하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t has sought to ensure that China lags behind. 그래서 중국도 뒤처지게끔 막 힘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안 안보상의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다 해가지고 그래서 국지적으로는 화해를 좀 금수 조치를 했죠. 그런데 화해만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게 적어도 60 firms, 60개의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일단 대만이지만 지금 대만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또 대만은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나의 칩 챔피언인 그래서 SMIC가 미국의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니까 in the last quarter of 2020 TSMC's sales to China client dropped by 72%. 이렇게 2020년도 4분기 TSMC의 그 중국 매출액이 72%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China is shifting its state capitalist machine into its highest gear in order to become self-sufficient in chips faster. 이렇게 중국은 더 빠르게 칩 그 자급자족, self-sufficient 자급자족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왜 state capitalist 그 국가 자본주의 방식을 최대 수준으로 이제 highest gear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태까지는 반도체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미국이 주도했다라면 만약에 the era of advanced chip being made in America, 만약에 그 미국에서 선도했던 칩 생산 시대가 막을 내리면, 그죠? close, 막을 내리면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The age of their manufacture in China. 중국에서의 그 칩 생산 시대가 이제 beginning,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How worried? 걱정스럽죠. 얼마나 걱정스럽냐? 걱정 안 할 만한 거냐? 걱정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거 그 danger를 ignore, 무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자, 아메리카 withdraws.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미국이 커팅 엣지 매뉴팩처링 그 최첨단 그 칩 제조에서 철수를 하고, 그러고 만약에 중국이 China is her resources 어떤 그 자원을 그 분야에 쏟아 부으면 참 이 파급 효과가 되게 크겠죠. 파급 효과도 크지만 explosive consequences, 아주 그냥 파급 효과도 크지만 중국이 발전을 하면 더 이런 두 회사 입장에서 보면 the manufacturing duopoly could start to use their pricing power, 이렇게 칩 제조의 그 duopoly 어떤 양강 체제가 가격 결정의 그 어떤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의 영향력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타이완, 그죠? 그 타이완이 중국은 China claims as its own territory and threatens to invade. 야, 진짜 중국은 주장을 하죠. 뭘 주장을 합니까? 뭘 주장을 하죠? 내가 대만, 침공하겠다. 그죠? 내 영토다. own territory, 내 영토다. 그리고 to invade, 침공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 뭐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short circuit with their others companion, 이렇게 상호 분명한 붕괴 태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mutually assured disruption.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그 상호 분명한 어떤 붕괴 태세가 갖추게 되는 거죠. 전쟁입니다. 전쟁. 자, 그 다음에 이게 chips and old blocks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chips off old blocks라는 말이 있어요. chips, 부스러기. off, 어디서 떨어진 부스러기냐면 여기 off. old blocks, 원래는 블락도 block, 원래 이런 말이 있는데 부전자전, 이렇게 오래된 벽돌에서 떨궈진 그 칩, 이런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chips and old blocks라는 말을 그냥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과 이제 구블록, 오래된 블록이다,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왜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강력하게 막 하고 있으니 미국의 강경파, 매파들은요, 뭘 주장하냐면요. Socialism for semiconductors. 세미컨덕터의 그 반도체를 위한 사회주의를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대대적인 서브시디, 보난자, 대대적인 그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자.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좋으냐? 사실은 그렇게 해도 likely to fail,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 된대. 애플 같은 경우는 should press TSMC and Samsung to diversify where factories are. 이렇게 애플과 같은 그 칩 사용자들이 TSMC와 삼성을 압박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을 이렇게 분산하게끔 공장의 그 입지를 아주 다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American must urge 타이완과 사우스 코리아, 대만과 우리나라를 막
어떻게 뭐 소프트 서브시디스, 소프트 그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촉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그 공장이 세계 여기저기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나 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조 바이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President Joe Biden needs to create a predictable framework. 예측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예측 불가능하니까 예측 가능한 그 뭐에 대한 예측 가능한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되냐면요. 중국과의 특히 이 센시티브 섹터 이런 아주 그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이 민감한 그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predictable framework 예측 가능한 프레임을 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통제 조치를 이제 감독을 그전에는 해왔죠. 그래서 마지막인가? 마지막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first chip 언제 사용이 됐죠? 그 미사일, 핵미사일 만들 때 first chip이 이제 사용이 됐잖아요. 완전히 그 전쟁. 그런데 처음에 first chip은 이제 그 미사일에 사용이 됐지만 그랬지만 but it would be wise to avoid them becoming a flashpoint in a 21st century Cold War. 이번에는 이것이 이 반도체 칩이요. 21세기의 냉전의 플래시포인트, 어떤 발화점이 되게 한다? 그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향한 아주 미국과 중국과의 엄청난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이 적어도 아주 그냥 냉전의 발화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반도체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도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더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저의 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뭐 게임스탑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스탑이 애들 줌 수업할 때 보면 화면에 이렇게 얼굴 안 보이고 뭐 따다다닥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키보드 막 치는 소리. 그럼 애들이 막 게임하는 거거든요. 줌 수업에서 수업은 안 하고 막 게임하는 소리. 그래서 그때는 야 게임 스탑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저로서는 이 게임 스탑이 뭔가 했는데 아직 무슨 공매도 얘기 나오면서 많이 얘기가 되길래 그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기사를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매도가 이런 거구나, 게임스탑이 이런 회사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1월 29일자인데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뭐 300 몇십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또 푹 내려가서 지금 변화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그 내용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해놓고선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획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경제를 하는 코너니까 생각해보고 올리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요. 여기 그죠? 자, 여기에 네이버 블로그에 여기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버벅거리는 그런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